저는 어디 가면은 소주 회사 뭐 경영보다는 계족산에 헛가는 사람으로. 그래서 병 주고 약 주는 놈이라고. 병은 누가 줘도 주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대한민국 맨발 그렇게 성지가 됐는데 사실은 한국 관광 백선에 오래전부터 이게 됐습니다. 지금 뭐 맨발로 뭐 흙 깔아가지고 난리인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도 좋은 곳이 많은데 굳이 왜 해외까지 가서, 해외도 나가지만도 국내에 이렇게 좀 좋은 곳을 다니면서 돈도 쓰고 해서 내수를 진작시켜야 되겠다 해서 2년마다 이렇게 국가에서 선정을 해요. 그래서 연속 4번 예전에 선정이 됐습니다. 참 좋습니다. 좋고. 14.5km고, 지금 아마 가면은 내일쯤은 벚꽃이 막 떨어져가지고 이 붉은 길에 아주 환상적입니다. 전체가 벚꽃길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니까 며칠 전에 쭉 한 바퀴 돌면서 찍었더만 참 환상적이라고. 그래서 자, 그래서 계족산 항토길은 여러분 좀 많이 들어보셨죠? 첫째는 좋은 게 접근이 좋아요. 신탄역 IC에서 한 15분, 대전역에서 한 20분에서 25분. 접근이 참 좋습니다. 첫째는. 두 번째는 이 길이 거의 완만합니다. 이 산길이라 그래가지고 이봉주 선수도 옛날에 마라톤 전지훈련도 하고 지금도 수장공사 육상부들이 이게 뛰고 걷고 합니다. 트레킹하기 너무 좋아요. 왜? 전체가 숲 터널입니다. 지금 이제 막 꽃 떨어지고 지금 그늘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전체가 숲 터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간절에 무리가 없이 무리지어서 이야기하면서 걸을 수 있어요. 그러면 숲 사이에 이제 햇빛이 살살 들어오니까 깝깝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다른 식으로 이런 식도 아니고 폭이 넓어요. 한 4, 5m, 5m, 6m. 그 다음에 수종이 좋아요. 수종이. 수종이 왜 뭐냐면 참나무, 소나무가 많습니다. 잡목이 거의 없고. 그리고 이쪽으로는 대청댐이 있고요. 대청댐. 큰 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여러 가지 조건이 너무 좋아요. 이게. 접근도 좋고, 수종이 좋고, 길 자체가 폭이 넓고, 거기다 이제 흙을 깔아가지고, 명수가. 한번 오신 분들은 탐복을 해요. 그래서 올라가서 한 바퀴 돌고 내려오면 16km쯤 됩니다. 입구부터가 1.5km고, 요 한 바퀴 한 13km 돼요. 서클로. 그리고 산성이 있어요. 요즘 지금 산성이 붕괴돼가지고 공사한다고 좀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맑은 날 산성에서 대천땡 쪽으로 바라보는 풍광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건이 좋은 이런 여러 가지 지금 현재 거기에다 이제 흙을 이제 깔았는데 이거 어떻게 깔았냐면 제가 이제 대전 한 1년 있다가 친구들이 놀러 왔어요. 제가 마산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거기에 뭐 옆에 마산여고도 있고 제일여고도 있고 뭐 이래가지고 옛날에 다 한번 못 사니까 자취생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친구가 놀러 왔는데 제가 정보를 못 줬어요. 산에 간다고. 제가 참 미개인인 게 저는 운전대를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운전도 못하고 골프도 못 쳐요. 오로지 걷고 뛰는 것만 해요. 지금도 누가 오면 도시락 싸서 같이 올라갑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렇지요. 지난번에. 저 진짜 골프도 못 칩니다. 제가 뭐 골프를 했으면 고지산 항토길은 안 나왔습니다. 그 정보를 못 주다 보니까 여자가 이렇게 하이힐을 신고 왔어요. 친구가. 그 어떻게 하면 제가 운동화를 벗어주고. 주고 올라가서 한 바퀴를 16km니까 다리가 엄청나 아플 거 아닙니까? 정말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그 신발 신고 한 2시간, 3시간 걸으면 굉장히 깝깝하죠. 다리는 아픈데 머리는 맑아. 집에 오니까요, 거짓말 아니고 몸 전체가 후끈후끈해요. 이게 며칠을 가. 이런 돌밭을 걸었으니까, 그 다음에 막, 이게 지렁이가 기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희한해. 정말입니다. 이게 며칠을 가. 희한해, 이게. 그 제가 마라톤을 하니까 이제 뛰었어요, 여기 가지고. 양말 처음에 신고 이제 뛰는데 한 2, 3km 뛰면 양말 구멍 나버립니다. 집사람 양말 이거 들어가지고 뭐 하면 또, 뭐 얼마나 잔소리 심한지. 그 집 놔뒀으면 완전히 이긴대. 야, 여러분. 그래가지고 제가 새벽에, 저는 새벽에 운동하니까 맨발로 뛰고요. 회사 가면요. 회를 주제하다가 졸아요, 이렇게. 정말입니다. 이 실상입니다, 진짜. 그러고 같이 그때 초기 하던 분들이 맨발 같이 걷고는 좀 운전을 하다가도 세워놓고 자고 가다 그랬어요, 초기에. 초기에 거치었거든요, 이게. 야, 한마디로 잘 먹게 되고, 잘 자고, 잘 싸고,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회사에 무슨 일이 있거나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가서 맨발로 한 30분, 1시간만 걷고 뛰면 거짓말같이 맑아져. 이제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게 이제 술을 모두 취하질 않네, 이게.
뒤에 알았습니다만 또 저희들이 이렇게 세미나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 발바닥이 장기에 7,200개의 신경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게 순환을 시켜주니까 잘 되니까 술은 취하려고 먹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부작용이라. 한 병 먹어도 두 병 먹으니까. 취하도록 먹으니까. 그 다음 피부도 좋아지고 희한해요, 이게. 야, 그래서 제가 이 좋은 거를 내 혼자 할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할 수 있게 해야 되겠다. 가만히 생각해, 왜 우리가 신발을 벗지 못할까? 여러분, 2006년을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이 아니고. 왜 신발을 벗지 못할까? 첫째는 발의 상처. 그렇죠. 발의 상처. 두 번째는 뭡니까? 다른 사람의 시선입니다. 옛날에 정신 나간 사람이 머리 풀고 바지 거지가 맨발로 다녔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아, 정말입니다. 이 두 개를 해결해야 되겠다. 아, 그래서 첫째는 여기다 흙을 깔고 여러 사람이 걷고 뛰는 행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럼 처음에 제가 2006년 9월 달에, 4월 달에 경험하고 9월 달에 첫 행사를 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제가 처음에 한 줄 압니까? 마사이 마라톤이라고 제가 붙였어요. 우리 케냐, 탄자니아의 마사이족이 살죠. 그 부족의 이미지를 차용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마사이 마라톤. 그래가지고 이런 데다가 제일 하기 좋은 게 석분을 깔았어요, 석분. 석분이 여기 시커먼 게가 잔돌 있는 거 있죠, 그죠? 그 구하기 쉽거든요. 그걸 여기 딱 깔아가지고 롤러로 싹 밀었어요. 위에 13kg를. 소위 14.5kg를. 밀어가 했는데, 그때는 또 양말 신는 사람, 양말 안 신고 뛰는 사람 막 구분해가 있습니다. 처음이니까. 근데 반응은 좋은데 발바닥에 불이 나. 아, 정말입니다. 이거 내년에 행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제일 구하기 쉬운 게 뭡니까? 마사토라. 마사토를 깔았습니다. 깔았더만 보기가 싫고 거칠어요. 내년에 행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시범적으로, 그러면은 항토를 깔자. 항토는 뭐 때문에 깔았냐? 촉감. 굉장히 촉감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석분을 깔고 마사토를 깔아서 이 두 개가 안 좋은 걸 해결해야 되겠다 해서 항토를 깔은 겁니다. 촉감하고 두 번째는 뭐냐? 색깔. 여러분, 우리 붉은색이 우리 몸에 가장 빨리 반응을 하고 따뜻하고 생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항토를 깔기 시작했어요. 지금 뭐 일부에서는 뭐 이상한 이야기 듣는데 절대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몸에 좋은 거는요, 거친 마사토가 훨씬 몸에 좋습니다. 지압도 잘 되고. 제가 바닷가에서 좀 이렇게 영일 때, 제가 걷다가 뛰다가 왔는데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래서 시작한 게 항토를 그렇게 까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우리 인근의 논산, 뭐 태안 이런 데서 가져왔는데 그게 이제 마사토 성분이 좀 깔리 있고 하다 보니까 마르니까 금방 또 색깔이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전라북도 김제 익산에서 가져와요. 거기 흙이 굉장히 붉고 촉감이 좋습니다. 그럼 항토 금방 또 이렇게 유실도 되고 금방 굳어 뿌립니다. 그러니까 그걸 또 물도 뿌리고 뒤집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계속 지금 그걸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은 같이 동행한 여자분이 하의를 신고 와서 제가 그걸 이제 벗어주고 너무 느낌이 좋아가지고 이거 여러 사람이 할 수 있게 해야 되겠다. 해서 흙을 깔고 그걸 지금까지 깔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마사이 마라톤에서 출발해가지고 맨발 축제가 되고 그 축제가 지금 명소가 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뒤에 또 고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1년에 2,000톤 흙을 가져와요. 비가 오면 썰리 나고 특히 그 장마 때 많이 썰리 나갑니다. 그래서. 그리고 딱딱하니까 노타를 쳐요. 치고 또 물을 이렇게 쭉 뿌려줍니다. 이제. 물차가 있습니다, 항상. 아버지는 물차 보셨죠? 이 물 뿌릴 때 우리 소주를 내가 뿌리면은 술 취한 항토끼입니다. 근데 아까워가지고 술을 못 넣고. 이러면 또 금방, 이러면 이제 이 주말 되면 이렇게 되거든요. 주말 대비가 많이 합니다. 또 이게 금방 날라버려요. 그럼 또 수요일 날, 목요일 날 이 짓을 해요. 계속 이거 지금 19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정말입니다. 여러분, 흙을 깐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굉장히 관리를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촉감이고요. 그럼 여기는 애기들도 많이 오고, 어르신도 오고, 정말입니다. 그래야 또 이게 갈라지면 또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길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쁘죠? 길이 이게 비 오고 난 뒤에 이렇습니다, 이게. 요거는 강물이 굽이쳐 흐르는 거죠, 그죠? 최고의 S라인 길입니다. 이 길을 매일 걸으면 몸매가 이렇게 바뀐다는 전설을 제가 만들고 있습니다. 제 몸이 좀 괜찮습니까?
예, 여기를 제가 자주 걸었어요. 참 좋습니다. 야, 보세요. 이 숲 터널이에요, 전체가. 이 몇 년 전 사진인데, 어떤 분들은, 야, 세상 이런 곳이 있나. 이런 게 지금 14.5km가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좋고, 그래서 걷기 좋은 길로 이렇게 선정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럼 이제 관에서는 뭘 하느냐 해서는 화장실, 그다음 발 씻는 곳, 주차장, 이런 편의 시설을 이렇게 이제 하고, 저희들은 여기다 흙 깔고, 물 뿌리고, 축제하고, 음악회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명소가 된 거죠. 됐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흙을 깔고, 처음에 마사이 마라톤, 사람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숲에서 맨발로 걷고 뛰는 행사를 하자 해서 이제 맨발 축제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여러 가지 문화 축제 체험도 하고, 사람과 우리 자연이 어우러져서 뭔가 좀 이렇게 체험을 한번 해보는 그 맨발 축제를 2006년부터 이제 했죠. 그러니까 지금 명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 쭉 했고. 이걸 이제 해보니까 숲에서, 산이 숲에서 맨발로 걷고 뛰고 하는데 보니까, 다리는 아픈데 보니까 표정이 다 좋아요. 남녀노소 인종 국적을 불문하고. 너무 좋아.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몸과 마음을 치유하자 하는 에코 힐링이라는 신조를 만들어냈어요. 2007년에 이렇게. 보세요. 이게 지구고, 약간 역동적인데 중간에 사람이죠? 아닌가? 사람이 땅에 살지요, 그죠? 위에는 뭡니까? 물고기죠? 밑에는 뭡니까? 새지요? 새는 하늘을 날아다니고, 물고기는 바다에, 물에 살고. 그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이게 뭡니까? 눈이죠? 우리가 눈으로 대화한다는 가까운 거잖아요. 우리 인간이 자연과 함께 하면서 몸과 마음을 이렇게 치유하면서 살아가자. 이게 에코힐링. 잘 만들었죠? 소주는 안 파고 희한한 짓을 했어요. 그럼 이게 왜 나오느냐? 제가 아까 궁적통을 참 이야기 많이 해요, 궁적통. 왜? 2006년도에 어쨌든 간에 제가 이렇게 이제 흙을 내가 좋아서 여러 사람이 할 수 있게 깔았는데, 비가 오면 썰이 나가잖아요. 회사나 주변에서 전부 또라이라 생각해요. 저 미친 놈이 흙 간다. 사람이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산에 누가 사람이 오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와서 또 벗어야 되겠죠. 굉장히 절박했어요. 그래서 나온 게 이게입니다. 이걸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 신문 방송을 통해서 캠페인을 펼쳤어요. 처음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맨발은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묵묵히 황토끼를 다지고 맨발 체험을 나누는 동안 사람들은 하나 둘 신발을 벗고 마음을 열었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 에코원 마사이 마라톤은 38개국 5천여 세계인이 즐기는 맨발 축제가 되었습니다. 맨발로 누리는 건강한 삶, 바로 에코 힐링의 시작입니다. 에코 힐링. 고맙습니다. 역시 상당히 수준이 높으십니다. 정말 굉장히 앞섰죠. 2007년도에 그것도 소주 파는 놈이 에코 힐링, 자연 치유. 어쩌면은 사람들이 이걸 원할 것이다 하고 제가 가지고 있을지 몰라요,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굉장히 절박해서 나왔어요. 그럼 맨발 걷기도 에코 힐링 중에 하나고, 뒤에 노는 음악회도 에코 힐링 중에 하나예요. 자연 치유라는 것들 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하나씩 산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씩 오기 시작해서. 그래서 그냥 헤어지기가 아쉬워서 만드는 게 이 숲속 음악회입니다. 2007년도부터. 그럼 피아노를 산으로 올려가지고 클래식 공연을 한번 해보자. 클래식이라는 거 우리가 참 좋은데, 여러분 2007년, 8년 이야기입니다. 한참 전에 지금이야 그리 많이 하는데, 참 좋은데 보면 혼자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좀 지루해. 그래서 이거 재밌게 만들자 해서 뻔뻔한 클래식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어가지고, 피아노를 여기 있으면 완호부대인데 산으로 올렸어요. 여러분 숲에 산에 피아노를 하면 좀 희한하죠? 근데 지나고 보니까 내가 참 또라이는 또라이라. 이게 맹물이 돼버렸어요, 지금. 보시면은 상당히 좋습니다. 한번 보세요. 맨발 트레킹과 함께 계족선에서 절대 놓칠 수 없는 볼거리, 바로 숲에서 즐기는 클래식 공연입니다. 산에 오를 때 신발을 과감히 벗었다면 이번엔 현실의 트랙에 드는 맨발 음악회 만날 차례인데요. 클래식이 어렵다는 편견은 노! 보다 친근하고 재미있는
클래식의 개그도 넣고 춤도 추고 우리가 뮤지컬 곡도 불러주면서 아주 즐거운 음악회를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산속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패턴치드가 펄펄 풍겨오는 숲속에 앉아 온 가족이 유쾌하게 오페라를 즐깁니다. 지정된 자리도 없이 돌부리에 아무렇게나 걸터앉아 맨발인 채로 즐겨도 되는 공연. 편안한 음악회를 만나니 보는 내내 박수와 웃음소리가 끊이지를 않네요. 한토끼로 올라와서 정말 좋았고 이런 산속에서 공연을 봐서 정말 좋아요. 공연장에도 가서 보지만 야외에서 하는 게 특별할 것 같아요. 좀 더 새롭고 공기도 좋고 하늘도 탁 트여있고 날씨도 너무 좋고 공연은 정말 더 좋았어요. 단원들은 무대를 고집하지 않습니다. 관객과 호흡하기 위해 자신이 먼저 다가서는데요. 춤추기는 기본 빨간 장들을 나누며 거리를 좁힙니다. 이때 객석에서 외국인 문화를 발견한 단원들. 그냥 지나치지 않는데요. 깜짝 이벤트로 특별한 추억을 선물하네요. 부럽다. 아니 정말 이렇게 오페라 보면서 많은 사람들 다 즐기셨잖아요. 물론 앉을 자리는 안 맞으면 불편할 수는 있지만 이런 느낌을 여기 아니라 다른 데서 받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꼭 오셔서 직접 느껴보세요. 열정적인 노래 소리에 신이 난 관객들의 박수와 환호 소리가 메아리치며 산속에 울려 퍼집니다. 좋죠. 예. 올해 공연은 내일부터 합니다. 4월 둘째 주부터 10월 셋째 주까지 매주 토요일, 일요일 2시 반에 1시간 동안 해요. 공짜입니다. 다 소주 팔아 가는 건데. 이렇게 돌판이 있어, 돌판. 다 돌판에 걸터앉아 봅니다. 돌판 색깔하고 모양이 다 틀립니다. 왜? 객석 정서를 매년 돌판을 구해서 깔다 보니까 모양하고 색깔이 다 틀려요. 보다가 재미없으면 나가면 되고. 정말입니다. 조명이 없어가지고 2시 반에 하니까 이제 이렇게 해가 조명이고. 올해부터는 폭우가 쏟아지지 않는 한은 비가 오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 겨울에 보니까 그 추운데도 전국에서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비가 오더라도 오시면 우산 쓰고 오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이 3대가 즐기는 공연이 이게 드물죠. 정말 어떤 공연이 이렇게 온 가족이 즐기는 공연이 드물어요. 그래서 참 제가 이거 보면은 참 돈을 잘 쓰는 것 같아. 많은 사람들이 즐거움을 행복을 준다는 게 돈을 잘 쓰는 거거든요. 고맙습니다. 정말 굉장히 배가 불러요. 정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이렇게 문화 소외 계층이나 지역을 찾아가면서 공연도 하고, 그래서 1년에 상당히 공연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섬에도 가고, 그 다음에 또 수능 끝나고 제 강연하고 묶어가지고 또 이렇게 학생들 찾아다니고. 어떻게 좀 개조산이 좋아 보입니까? 한 번도 오보지 않는 분은 계시지만 한 번만 오신 분은 없답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좀 재미있는 게, 그래서 다시 찾고 싶은 곳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지금부터 굉장히 좋고, 가장 긴 항토길, 이렇게 국가에서 인정도 해주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접근이 좋고, 전체가 숲 터널이고, 그 다음에 간절에 무리가 없이 이야기하면서 걸을 수 있고, 수종이 참 좋아요. 근데다가 맨발을 걸 수 있게 항토가 깔려 있고, 그 다음에 주말마다 클래식 공연을 하고, 그렇죠. 이 자체가 힐링이죠. 공기 좋고, 그렇잖아요. 이 자체가 힐링이거든요. 그래서 에코 힐링에 어찌 보면은 발상지, 우리에게. 제가 오늘 바닷가에 걸으면서 영일 때, 그러면 똑같습니다. 파도 소리, 이 소리가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물 색깔, 푸른 색깔, 그 다음에 지압. 그렇잖아요. 다 이 오감이 이제 살아 움직이거든요. 그럼 마지막에 뭐가 움직입니까? 입맛이 있잖아요, 입맛이. 조디가 살아있다. 오감이 살아 움직이는 이게 건강에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뭡니까, 이게? 건강하게 살고 후손들인데 짐이 안 되도록 사는 게 최고 아닙니까? 그죠? 그러라고 여러분들이 맨발로 걸으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건강하고. 내가 안 아프면 국가나 우리 후손들인데 짐이 좀 덜 지워지는 거니까.
그래서 참 이게 좀 중요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찾아와요. 아마 요즘 또 맨발 걷기 성지가 돼가지고 많이들 오십니다. 오시고.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혼을 쏟아부어 가지고 뭐 제가 새벽마다 산에도 가고 뭐 주말에도 가고 여러 가지 뭐 점검도 하고 하는데 저도 어찌 보면 60대 중반에 사회 기득권 정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는데 전 국민이 또 힐링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 하나 만들었다. 여기 지금 제일 많이 이제 이게 오는 사람들 애들이 많이 와요. 애기들이. 저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애기들은 왜 스트레스가 없겠느냐. 지가 말을 못해서 그렇지. 그렇죠. 아, 정말입니다. 그래서 세대 간의 소통. 그렇죠. 이 세대 간의 소통이고. 우리 손자도 곧 좀 맨발 걸을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역 간의 소통. 대전이 중심이니까. 얼마 전에 제 한갑잔치를 우리 함안군 가야초등학교 47회 한갑잔치를 여기서 했어요. 많이 합니다, 여기서. 뭐 아침 먹고 와서 뭐 이렇게 놀다가 돌아가도 갈 수 있으니까. 지역 간에, 세대 간에, 지역 간에, 또 계층 간에,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해요. 굉장한 어떤 공간, 소통하고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요, 그 세이셀이라는 나라에 대통령이 맨발을 걸으시고, 기분 좋다고 250년 사는 거북이 2마리 주고 갔어요. 아, 정말입니다. 대전동물원에 있습니다. 2마리 주고 한 놈은 죽고, 하나 남아가지고, 새끼를 낳아가지고 있어요. 그거 가면은 써놨습니다. 이 세이셀 대통령이 맨발 걷고, 기분 좋다고 거북이 2마리 주고 가고. 작년에 그 새만금에 뭐가 좀 안 좋았죠. 잼버리 하면서.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았는데, 브라질 친구들이 또 우리 또 항토길에 맨발을 걷고 기분이 상당히 좋게 갔습니다. 이 개수선 항토길에 아주 귀한 손님들이 다녀갔습니다. 그 세계 잼버리 대회. 그런 브라질에서 온 대원들이 이곳 항토길을 찾아서 맨발로 걷고, 아, 참 색다른 체험이죠. 또 발을 이렇게 모아 사진 찍고 이걸 SNS로 자기 친구나 부모님께 전달도 하고 이색적인 체험이죠. 맨발로 이렇게 걷는다는 거. 어디 가서 산에서 이렇게 붉은 길을 맨발로 걸어보겠습니까? 네. 약간 비가 내리는데도 클래식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뻔뻔한 클래식. 아, 그 학생들인데 익숙한 클래식 곡을 불러주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 그 트로트 메들리도 또 불러주고. 누가 보면 산에서 비 오는데 오두방정이 뜬다 그러는데 참 좋죠. 네. 굉장히 그 제가 이거 보면서 아, 참 소주 팔아가도 참 뜻있는 일을 했구나. 다른 사람들은 다 어디 뭐 관광 봤는데 이 브라질에도 와서 체험을 했잖아요. 비가 올 때. 그래서 맹실공이 상당히 그 소통을 하고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다. 뭐 외부에서도 왔을 때는 야, 참 희한한 공간이다. 생기를 못 해보는 그런 체험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제 드디어 또 요즘은 또 전국에 맨발 걷기 열풍이 일어났죠. 그렇죠. 포항시에서는 뭐 오래전부터 했었는데 상당히 그 맨발 걷는 열풍이 일어나고 있고. 저도 좀 보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2006년도에 참 또라이라는 소리 들으면서 흙 깔고 꾸준하게 뭔가 했는데 지금 그게 또 여러 가지 또 하여튼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지금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이 또 맨발로 걸으시고 이게 얼마 전에 중화일보 나갔습니다. 폼 좋습니까? 작년에 나갔는데 1년에 한 10억이니까 18년을 했으니까 참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참 무모한 짓인데 그 입장료 받는 거 돈이 뭐 이렇게 들어온 것도 아닌데 그걸 포기하지 않고 했다는 거. 여러분들 좀 그 공감하십니까? 포기하지 않고 했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제 지금 명함에 항토길 작업반장입니다, 제가. 저는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세세하게 하나씩 챙겨서 뭔가 나오는 거지. 야, 뭐 깔아. 뭐 하고 저는 골프 치러 가고 뭐 하고 했으면 이 항토길 안 나왔습니다. 아까 제가 이 핑계 저 핑계 쌓이면 포기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지내보니까 하려고 덤비는 사람 못 당해. 다 거기다가 중간에 어떤 핑계를 대고 이게 포기하거든요. 운동도 저는 꾸준한 운동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비 온다고 뭐 한다고. 근데 마음 먹고 나가면 또 나가기만 하면 또 뭐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뭐 상을 많이 받았으면 상 받아만 합니까? 올해 무슨 상 주려고 모르겠네요. 그래가지고 지금 정리를 해보면 기존의 어떤 길이죠, 그죠? 길이고 풍광이고 거기다가 아까 제가 에코 힐링, 자연 치유라는 그런 컨셉을 참 궁에서 나왔죠. 흙을 깔았으니까 사람이 와야 되니까 캠페인을 펼치고 그 에코 힐링에 맞는 거리, 컨텐츠를 채워온 거죠. 흙도 컨텐츠입니다, 여러분. 음악회도 컨텐츠고 축제도 컨텐츠고. 그럼 어떤 공간에 이런 길과 주변 풍광이 좋은 이 어떤 14.5km 이 공간에 자연 치유라는 컨셉을 가지고 그 컨셉에 맞는 뭔가를 꾸준하게 채워온 거죠. 뭐 도시 재생이든 뭐든 어떤 개념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브랜드가 되어버렸습니다. 참 무조건 이게 그냥 발상의 전환이고 산에다가 흙을 깐다. 막 그만 이렇게 신발 신고 걷는 길에다 흙을 깔아가지고 맨발을 걷게 만든다. 피아노를 산으로 올려가지고 클래식 공연을 한다. 뭔가 생각을 달리 해가지고 옮기다 보니 이게 하나의 브랜드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융합이고 뭐 창조죠. 이게 엄청나게 뭐 수천억 수조원보다 훨씬 더 가치 있게 이야기한다. 왜? 있는 자원을 잘 활용했잖아요. 새로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많은 가치를 창출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CSV라고 해가지고 이게 옛날에는 CSR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책임감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진정성이 없어요. 이 CSV는 이번에 걸 어떻게 이렇게 뭘 만들어가지고 많은 사람이 공유를 같이 해서 서로 도움이 돼야 된다. 서로 도움이 돼야 지속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앞에 뭐 보리밥집에 가면요. 이 한국을 되게 먹고서 하니까 민소주만 판다. 저희들이 2006년부터 여기다 흙 깔고 축제하고 음악 해가지고 보리밥이 잘 팔리니까 양이면 그 회사 제품 팔아주자. 이게 상생이죠. 상생이 돼야 여러분 지속이 됩니다. 꾸준하게. 뭐 누가 뭐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하면은 그게 진정성이 없으면은 그게 끝입니다. 그게. 꾸준하게 뭔가를 이렇게 일을 도모해가지고 서로인데 도움이 됐을 때 그게 지속이 된다. 이게 그 CSV라는 여기에 이 굉장히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한번 보세요. 보통 우리가 뭐 기업이나 뭐 어디서 뭐 이렇게 그 사회공헌 하면 어떤 특정한 지역이나 단체에 가서 뭘 주죠. 주고 뭐 행동하고.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만도 개소선 항토길은 전 국민이 누구나 와서 힐링하고 소통할 수 있으니까 좀 색다른 새로운 어떤 공유 가치의 이제 사례다. 이렇게 많이 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소선 항토길이 만들어진 게 작은 배려에서 출발했죠. 제가 운동화 벗어주고 내가 해보니까 좋아서 또 그냥 헤어지기 아쉬워서 음악회 하고 물 뿌리고 축제하고 지금 이게 쭉 이어온 게 뭔가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서 먼저 내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또 결국 그 에코 힐링이 그런 거죠. 사람들이 원할 것이다. 어찌 보면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서 내가 행동을 옮기는 게 배려죠. 밥 먹을 때 누가 좋아하는 반찬 하나 옮겨주는 이게 배려입니다. 그렇죠. 그 한 명이 두 명이 되고 두 명이 100명이 되고 100명이 대중이 됐을 때 대중이 뭘 원할까? 이게 몸에 배어 있다 보면은 뭘 하더라도 조금 앞서서 갈 수 있는 그게 아니겠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출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흙 깔고 제일 제가 힘들었던 게 우리 내부 직원들입니다. 저 누가 아주 맨발을 걷겠느냐. 돌밭인데. 그 비가 오면 쓸리 나가는데 저거 누가 하겠나. 그렇잖아요. 그죠? 지금은 나무가 자라서 20년간 되니까 나무가 자라서 지금 비가 오면 좀 받을 수 있는 말입니다. 처음에는 막 그대로 유실이 되었어요. 지금 다 좋아합니다. 누가 하겠나 그거 저는 머리로 생각하고 저는 아까 가슴으로 느꼈죠. 그러고 보니까 부작용도 생기고 너무 좋아가지고 지내고 보니까 머리가 가슴을 이기지 못하더라. 제가 1년에 10억씩 투자를 해가지고 소주가 몇 병 더 팔려서라고 계산했으면은 이 항토길은 안 나왔어요. 그렇죠? 소주가 안 팔립니다, 지금도. 그 계산을 했으면, 그래서 깔지 마 했으면은 이 항토길이 안 나왔어요. 여러분, 머리가 진짜 가슴을 이기지 못해요. 그 다음 주변에서는요, 제가 46살에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지금도 주변에서 제 사투리 못 알아듣는다 그래요. 경상도 놈이 충청도 가서 소주에서 샀는데.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46살에. 2년 있다가 흙을 깔았거든요. 저 새끼 돌아놉니다.
또 충청도는 그렇게 표현을 잘 안 합니다. 근데 한 8년, 10년 가다 보니까, 하다 관둘 줄 알았는데 계속 하더라. 포기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제가 세상에 진짜 핑계대가 핑계가 쌓이다 보면 포기해야 된다 그랬는데, 아까 뛸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뭔가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진정성을 알아주고, 이렇게 신뢰를 보내줘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보면은 뭐, 이렇게 인적 자산하고 물적 자산으로 성장을 많이 해왔는데, 앞으로는 참 신뢰라는 자산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자산을 얻는 게 금방 뚝딱 되는 게 아니고 굉장히 긴 시간 동안에 이 진정성을 가지고 꾸준하게 해야만이 신뢰라는 자산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걸 제가 좀 많이 느낍니다. 정말 이거는 뭐 개인이든 국가든 어디든 간에 좀 참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뭘 하든 공감해주고. 그래서 아까 공유라는 표현을 썼죠. CSV. 공감이 안 되면 여러분 공유가 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어떤 진정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긴 시간 동안에 뭔가를 해야 신뢰라는 자산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걸 제가 많이 얻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그 제가 참 지내고 보니까 참 공하기도 했고 2천만 원가 혼자 창업해가지고 뭐 많은 도전도 하고 그러니까 바로 보니까 뭐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달리 보고 도모하고 또 이게 이제 쌓이다 보니까 또 뭔가 자꾸 일을 좀 저질러요. 어디까지 저지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그 얼마 전에 아모르 파티 노래가 있었죠. 그거 보면은 가사가 참 좋습니다. 나이는 숫자, 마음은 진짜. 나이는 숫자, 마음은 진짜. 나이는, 예? 노래 못한. 나이는 먹더라도 뭔가에, 예, 늘 좀 새롭게 생각하고 도전하는 그게 젊음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강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이, 예. 저는 양덕 나무 언행길을 매일 걷고 있는데요. 이제 걷다가 무릎이 조금 안 좋아서 병원에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맨발 걷기는 무릎에 체중을 많이 실어서 맨발 걷기를 비추천하던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그랬는데 저는 맨발을 걷고 나면 꼭 스트레칭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쪽 스트레칭이에요. 뒤에. 아까 제가 신발 벗고 맨발하고 차이가 뭐라 그랬습니까? 신발하고 벗고 양말 벗는 게 됐죠. 그럼 신발은 우리가 이 충격을 신발이 흡수를 해주죠. 그러니까 맨발로 그러면 흡수를 못 해주지 않습니까? 꼭 스트레칭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게 굳어가지고 안 좋아요. 그거는 본인이, 예, 그거는 만등이 낫죠. 여러분 스트레칭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그렇게 뛰고 걸 했는데 맨발 이렇게 걷고 난 뒤는 꼭 여러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말랑말랑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바닷가 모래는 그나마 좀 나아요. 나머지 이쪽 흙은요, 웬만해서는 겨우 딱딱합니다. 스트레칭을 꼭 해주세요. 이거 그러고 이게 빨리 뭐 10초, 20초 하지 말고 꾸준하게 힘을 빼고 한 1분 정도 해보세요. 쫙 당깁니다. 이게. 몸 전체를 스트레칭을 많이 해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십니다. 이거. 꼭 여러분 스트레칭 하셔야 됩니다. 좋다고 그래가지고 막 하다 보면요, 이 몸이 굳어가지고 순환이 안 되면 그것도 안 좋아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죠? 신발은 충격을 완화시켜 주는데 신발을 안 신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걸 풀어줘야죠. 그리고 스트레칭은 여러분 꼭 이거가 아니라도 평소에 해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가 몸에 독소가 있는데 요가 자체가 보면 수분 짜는 거하고 똑같아요. 요가를 제가 한 1시간 하는데 하기 전과 후가 보면 혈색이 틀립니다. 몸에 독소가 빠져나간다. 그리고 우리 또 요가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가 제가 선생님이 일주일에 한 번 오는데 약을 많이 먹으신 분들은 요가를 하면 약 냄새가 난대요. 몸에 뭔가가 빠져나간다는 거죠. 아까 제가 대한민국 한 바퀴 뛸 때 그 부상 없이 뛰었다는 거는 빨리 뭔가를 빼내줘야 되겠죠. 그죠? 예. 땀으로도 되고 몸을 비틀면요 실제로도 이게 빠져나갑니다. 맨발 그래도 빠져나간다. 해보면 순환이 잘 되니까. 저는 예. 뭐 당뇨나 혈압이 있는 사람은 걷기 하면은 어떤 소문이 들어있던데요. 그거에 대해서 좀 저는 제가 의사가 아닌데 설명을 못 하는데 정말입니다. 제가 의사도 아니고 제가 그 인터뷰를 많이 했지, 계족산에서. 제가 이렇게 83분을 했는데,
그게 당뇨 환자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약을 끊었다는 분도 계시고, 맨발을 걷고, 그 다음에 그게 쓰리고라 그래가지고 당뇨, 뭐 고지혈증, 고혈압, 이런 분들이 꾸준하게 맨발을 걷고는 상당히 수치가 좋아졌다는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단지 당뇨 환자분들은 이 상처 이런 것 때문에 좀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만은도, 제가 만나본 분들은 그 어떤 아까 고지혈증, 당뇨, 혈압 이런 쪽에는 상당히 좀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또, 예. 그 계속산 1년 관리 예산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1년에 이제 저희들이 흙을 구해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운송비가 꽤 많이 들어갑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지금 질문하셔가지고. 예, 그래서 일단은 이제 흙을 이제 운송을 해야 할 운송비가 있고, 그 다음에 흙을 깔고, 다 인건비죠, 그죠? 그 다음에 흙 깔고, 로타리 치고, 물 뿌리고, 또 음악회 하고, 축제하고 하면은, 저희들이 1년에 한 10억 정도씩. 다 돈이잖아요. 예. 지금 회사에서 이제 이렇게 그 투자를 합니다. 하는데, 이제 저는 뭐 지금 아들이 이제 지금 또 경영을 하고 있는데, 내 죽더라도 흙은 깔아라.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해놨어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이태리 집사람하고 여행을 갔는데, 이태리 피렌체에 가면 이제 메디치 가문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가문이 엄청나게 문화예술 쪽에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그게 이제 이제 자산이 됐지 않습니까? 그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도, 그래도 그건 지금 20년을 이제 흙을 깔고 이렇게 해와가지고 또 굉장히 또 영향력을 이게 크게 미치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는 내가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너는 여기다가 뭐 하는 거를 내 죽더라도 해라고 저는 이제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예. 하나 부탁을 해드리고 싶은 거는 맨발로 걷는데 이 동에서는 가까운 대이초등학교나 아니면 체육공원 거기밖에 없거든요. 나머지는 어디 걷고 싶어도 이 강아지들이 나와서 똥을 좀 싸면서 똥을 도저히 못 가는 게 맨발로. 그래서 그런 것만 정말 그러는데 얘는 좀 애완견을 조심해달라 이걸 해주죠. 참 좋은 말씀하셨어요. 근데 4년 전에 전국에 개초산 항특길이에요. 전국에 애완견들이 가장 걷기 좋은 길로 또 소문이 나가지고. 정말입니다. 그렇다고 지금은 또 거의 뭐 반려견 해갖고 굉장히 많은 숫자죠. 지금은 이제 그렇게 뭐 거부 반응이 없어요. 물론 이제 좀 폭이 넓으니까 알아서 이쪽에 이제 돌길 쪽으로 이제 강아지 가고 하는데 참 좋은 질문 하시면 처음에 그 애를 먹었어요, 우리가. 야, 좀 강아지 못 오게 해달라. 근데 그게 인위적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서로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좀 정리가 되었습니다. 정말 4년 전에요, 전국에 강아지 걷기 이제 제일 좋은 길이에요. 사람 걷기 좋은 거는 강아지도 걷기 좋은 길이에요. 얼마 전에 갔을 때는 주차장이 좁아서 예, 지금 막 하고 있어요. 아마 4월 말 되면 상당히 많이 지금.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차비는 지금까지 안 받는 걸로 되어 있는데, 뭐 입장료도 없고 주차도 무료고, 지금까지 제가 주차를 안 받는 걸 알고 있는데, 그리고 24시간 개방이고, 근데 또 좋은 게, 죄송합니다. 거기는 절이 없고, 그다음 앞에 가게가 없고, 가로등이 없어요. 여기 보안에서 또 갔다 오신 분들이 또 화장실이 좀 부족하다고 하던 것 같던데. 그거는 지금 많이 해놨습니다. 예. 미리 좀 누구 오시면 되고. 또 질문 있으니까. 예, 고맙습니다. 네, 강아지가. 네, 멋진 조은배 회장님의 아주 열정적인 강의 잘 들었고요.